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충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엘사에게 미네랄 비타민을 보충제로 준 게 1, 2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저는 보충제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음식으로 얼만큼 섭취하고 있는지, 또 보충제를 먹는다 한들 그걸 또 얼만큼 흡수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도 확신을 잘 못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얼만큼 먹으라고 권할 수는 없고 그냥 식품의 성분표를 분석하듯이 각 보충제마다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은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해온 노트 필기를 나누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충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떤 맥락으로 풀어가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토콘드리아를 줄기로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중요성과 또 자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오티즘 리커버리라는 책의 리뷰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 안 보셨다면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에너지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에너지 공장이 좀 부실합니다. 어떤 엔진은 녹슬어 있고 어떤 엔진은 배관이 잘못돼 있고 어딘가는 불에 타고 있고 어딘가는 누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F등급일지 모를 이 공장을 잘 고쳐서 건실한 A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 또 우리의 목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이 A등급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수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 3대 거대 영양소가 몸에 나쁘게 쌓이지 않고 다 에너지로 잘 바뀌도록 태워주고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 기름칠을 해주고 과열돼서 고장나지 않도록 잘 식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거대 3대 영양소는 음식으로 잘 공급해주면 되는데요. 이 음식 얘기는 나중에 식단편에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발전소를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나 쿨러나 불씨의 역할들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발전소를 잘 돌리고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 비타민 E, 비타민 C, 코큐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음식으로 아주 충분히 잘 섭취하고 있다면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러 검사를 받아보고 엘사는 영양제로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먹이고 있는 건데요. 보충제를 먹일지 말지 또 어떤 보충제를 얼만큼 먹일지는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포함하여 여러 다른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충제를 고를 때 마그네슘이 좋다고 아무 마그네슘이나 먹으면 안 되고 엽산이 좋다고 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식재료를 고를 때 성분표를 보는 것처럼 보충제를 고를 때도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간단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들과 비교도 해보시고 선택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그네슘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그네슘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마그네슘이 조효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마그네슘이 세포막의 수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일단 앞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건 마그네슘이 없으면 에너지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과 대사를 일으키는 조효소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에너지 공장도 잘 못 돌아가고 다른 여러 가지 대사에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포막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망가지고 활성산소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다가 고갈돼 버리고요. 그러니 마그네슘이 불충분해서 세포막을 지키지 못하면 비타민 E까지 연쇄적으로 고갈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연쇄적으로 어떤 영양소는 쌓여서 독이 되게 하고 어떤 영양소는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신체 항상성을 위해서도 마그네슘은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데 마그네슘을 사려고 보면 옆에 뭐가 다 붙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마그네슘은 옆에 항상 친구를 달고 다녀야만 하는데 어떤 친구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좀 달라집니다. 옆에 산소가 붙어 있으면 산화 마그네슘,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산화 마그네슘은 알칼리성인 무기염 마그네슘이고요. 시트레이트, 말레이트, 킬레이트, 글리시네이트, 트레오네이트 이런 건 다 산성을 띠는 유기산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흡수율이나 섞인 비율 같은 것들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용도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변비가 있다면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을 드십시오. 이 산화 마그네슘은 위장관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묽게 만들어서 배변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안장약으로도 쓰일 만큼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니까 변을 잘 못 보면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티즘 리커버리 저자인 닥터 소냐에게 엘사 진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엘사에게 먼저 장 속 바이오필름을 제거하자고 처방해 주신 게 바로 이 마그네슘 옥사이드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옥사이드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프로토콜도 이렇게 받았고요. 1에서 2스푼의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8온즈의 물을 섞어 먹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약까지 샀었습니다. 근데 킬레이션과 동시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먼저 킬레이션을 선택했는데요. 이 프로토콜도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좀 싸구려 마그네슘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흡수율이 낮긴 하지만 섞인 비율 같은 걸 따져보면 한 알 대비 흡수율도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고 가성비도 좋고 또 이런 변비에 좋은 효과도 있으니 변비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마그네슘입니다. 다음으로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를 써보십시오. 다음으로 알약의 양은 줄이고 흡수율은 높이고 싶다면 버퍼드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써보십시오. 엘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자주 줘서 꼭 이걸 먹이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랑 남편은 하루에 약을 자주 챙겨 먹을 수가 없어서 이 버퍼드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먹고 있습니다. 또 장이 예민해서 설사를 잘 한다거나 흡수율을 높이고 싶다거나 그렇다면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무난한 마그네슘으로는 시트레이트와 말레이트가 있습니다. 장에 큰 이슈가 없고 가성비도 괜찮고 흡수율도 괜찮은 제품을 찾는다면 시트레이트와 말레이트가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여기 이제 쏜사 마그네슘 같은 걸 보면 여기에 알비온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알비온이 뭐랄까 품질로 인정받는 뭐 그런 제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원래는 블루보넷의 버퍼드 킬레이트도 좀 썼었는데 그거는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네, 이것도 알비온사에서 제조한 마그네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 그리고 이 커크만 거는요 알비온 이런 게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알약이 크기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좀 큰 거 먹기 힘들어 해가지고 이거를 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숙면이라던가 뭐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밤에 먹이고 있는데 엘사가 지금 이걸 먹은 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도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밤에는 이걸 먹여요. 근데 2년 전에는 이걸 먹고 있었어도 가끔 자주 깼고요. 지금은 네, 뭐 똑같이 용량을 복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안 깨는데 이게 얼만큼 어떻게 효과를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B6하고 POP 형태의 B6하고 아연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섞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비율적인 것들이나 아연은 B6는 이제 POP 형태로 섞였고 마그네슘도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고 그다음에 이것도 알비온 마그네슘이에요. 여기 알비온 마그네슘이고 아연도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다 흡수율이 높은 것들로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쏜사 시트라메이트인데 제가 그냥 쏜사를 좀 좋아해가지고 쏜사 거 잘 먹이고,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시트라메이트 무난하고 가격도 무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비온 마그네슘이 쓰였고, 용량도 괜찮고 이 알약 크기도 괜찮고, 저는 뭐 하나만 정해놓지는 않고 이런 것들 골고루 먹이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설사가 생기는지 잘 보시면서 정말 천천히 증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장, 간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고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연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아연도 마그네슘처럼 항상 옆에 뭘 달고 다니는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도 마그네슘처럼 여러 대사의 조효소로도 쓰이고, 그리고 중금속이 체내에서 배출될 때 필요한 단백질, 그 단백질의 합성에도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뇌의 뉴런이 아연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전뇌는 추론, 주의력, 기억력 등의 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뇌 부분인데요. 아연이 모자라게 되면 이 전뇌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해서 학습 능력, 주의력, 기억력이 잘 발달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 또한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이허브에 쳐보면 뭐 피콜리네이트,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글루코네이트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 가장 흡수율이 괜찮은 게 피콜리네이트와 비스글리시네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연의 부작용이 조금 구역감, 울렁거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어서 피콜리네이트와 비스글리시네이트 가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서 먹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역감이 있다면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게 좋고, 또 피콜리네이트 형태가 조금 더 구역감이 덜하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저희 집에 있는 건 지금 커크만 징크 피콜리네이트 25mg, 쏜사 비스글리시네이트 15mg, 쏜사 피콜리네이트 30mg 이 정도 구비해두고 때에 따라서 알맞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항상 친구들을 달고 다니는 마그네슘과 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더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